안녕하세요. 올해로 36이 된 여자입니다. 어려서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부터 돈 버는 일에 정신을 쏟느라 꽃다운 20대를 연애 한번 해본 적 없이 보냈고 그렇게 30대가 되어버렸네요. 대학 졸업 후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 일을 배워나와서 어깨너머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회사를 나와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제 사업이 자리가 잡기까지는 괜히 일을 그만두었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안정적으로 통장에 꽂히는 고정 수입을 포기하고 나니 사업 초반에는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람 한 명 더 쓸 바에야 힘들더라도 제가 직접 발로 뛰자는 생각을 하면서 부단히 노력해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사업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제가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의 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안정적이게 되니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던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그만 괜찮다고 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부담 한 번 준 적이 없으셨는데 앞으로 저도 결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젠가 거래처 아는 분의 소개로 남자를 한 명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 형편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푸근한 인상에 몸에 배어있는 검소함이 저에겐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철들고 난 후 저의 첫 연애가 시작되었고 그이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홍기가 차 있던지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 안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이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단 한 가지 단점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예비신랑이었던 그 남자의 더럽고 치사한 면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답답했지만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답답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걱정도 되네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신랑이었던 그와의 일화는 셀 수도 없이 많아서 여기에 전부 나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검소한 그 남자의 모습이라 여겨 장점으로 생각했으니 그 당시에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아주 단단히 쓰였던 거라 생각되네요. 처음 그의 식탐을 알게 된 건 거래처 사장님의 따님 결혼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두 사람을 이어준 분이다 보니 저와 그이 두 사람 다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요즘 추세에 맞게 스몰웨딩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식장에 이미 테이블이 세팅이 되어 있고 식이 끝날 때까지 함께 축하해줬다가 모든 일정이 끝나면 그때 식사가 나오는 형식이었습니다. 혼주 쪽에서 준비한 식사는 갈비탕이었어요. 그런데 그이는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축의금 봉투를 건네는 그 순간부터 식권은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식이 끝날 때 앞앞이 식사가 나온다는 설명을 듣자 그는 그때부터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왜 뷔페로 하지 않은 거지? 하면서 혼잣말로 불만을 계속해서 토로했어요. 식사에서부터 불만이 많았던 그이와는 반대로 저는 이런 결혼식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진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참석한 모두가 식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준다는 사실이 보통의 결혼식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정성스레 인원수대로 준비한 갈비탕 또한 대량 조리한 뷔페 음식보다 훨씬 정성있고 맛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이는 이미 식이 시작할 때부터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서는 식사가 뷔페였으면 축의금 본전은 뽑아서 갈 텐데 갈비탕은 동네에서도 10,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계속 궁시렁대더라고요. 하도 불만이 많아 보이니 그이에게 뷔페는 나중에 둘이서 근사한 데로 가자고 그 달은 특히 장사가 나쁘지 않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만투성이었던 그이를 달랬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신부가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불편한 걸음으로 결혼식에 참석한 모두에게 감사하다 인사를 전하는 게 저도 이런 결혼식을 올렸으면 싶더라고요. 그이한테도 우리도 결혼식을 이런 스몰웨딩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 결혼식은 뷔페여야지 하면서 별로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요즘 식을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어딨냐고 축의금 받고 취향껏 먹을 수 있게 뷔페로 하는 게 좋다고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그의 말대로 제가 아름다운 결혼식에만 정신이 팔려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건 나중에 우리 식 올릴 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을 줄였습니다. 모든 식이 끝나자마자 5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진 갈비탕이 앞앞이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이는 이게 뷔페였으면 갈비찜만 먹어도 갈비탕에 들은 갈비보다 몇 대는 더 먹었을 거라고 하면서도 음식이 나오니 탕에다가 밥까지 말아서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이는 벌써 탕에 들은 갈비를 끝내고 국물에 말아버린 밥과 몇 가지 밑반찬만 집어먹으면서 제 갈비탕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식사를 거의 끝마친 상황이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양이 많은 편이라서 이미 배가 부르기도 했고 갈비에 붙어있는 살을 뜯어먹기엔 조금 주변 사람들 눈치도 있고 해서 살코기만 발라먹었거든요. 그런데 그이가 그 갈비 다 먹은 거면 자기를 달라고 하길래 가져가라고 했죠. 사용하지도 않고 젓가락도 사용하지 않은 채 제 그릇으로 손을 옮겨 제가 먹다 남은 갈비를 가져가는데 그래도 그때는 음식을 잘 먹는 그 모습까지 보기 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아, 얼마나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 그때는 그게 예비신랑이었던 그이의 더러운 식탐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걸 눈치챘더라면 더러운 걸 보지 않고 저도 다른 인연을 찾아봤을 텐데 말이죠. 그 뒤로도 그이와는 연애를 계속해오면서 저희도 어느덧 결혼식 날짜가 잡히게 되었어요.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신 게 2억 정도 되었고 예비 시댁과 그이가 준비한 돈이 1억 5천 정도 되었어요.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손재주가 좋은 그이가 업체를 쓰는 대신에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하기로 하고 필요한 혼수들까지 남편이 채우는 조건으로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이 혼자서 아파트에 들어가 퇴근 후에 작업을 시작했는데 혼자서는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결국에는 저까지 나서서 리모델링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간이 침대 2개를 가져다 놓고 혼전동거 형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은 업체한테 맡길 거라는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살 집을 직접 손본다는 게 재밌어서 딱히 불만은 갖지 않았어요. 둘이서 함께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재밌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점도 추억거리가 하나 생긴 것만 같아 썩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더러운 식탐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바닥 타일을 끝내고 벽지까지 전부 다 끝낸 날이었어요. 3일이나 걸렸고 조금씩 벽이 우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 끝내고 나니 오래된 아파트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쾌적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날이다 보니 저녁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로 정하게 되었고 메뉴는 치킨으로 정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음식이 도착했고 인터폰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어주려는데 인터폰이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지 오래된 아파트라 고장이 난 건지 문이 잘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이가 자기가 가서 가져오면 되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음식 받으러 간 그이가 5분이 넘도록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전화기도 두고 나가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혹시 결제하려고 가져간 카드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현금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계단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길래 고개를 내밀어서 봤는데 그이가 계단 구석에서 상자를 열어놓고 닭다리를 한 손에 들고 뜯어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그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닭다리를 뜯고 있는 게 기분이 나빴다기보다 그때는 고생을 얼마나 했으면 배가 고파 저럴까 싶었죠. 식탁이 따로 없었어서 거실 한가운데다가 신문지를 깔고 치킨을 세팅했어요. 콜라를 마시려고 컵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 남은 닭다리를 꺼내더니 제게 먹어보겠냐는 말도 없이 뜯어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만큼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도 가족들하고 치킨 먹을 적에 부모님이나 동생들한테 맛있는 거를 늘상 양보해왔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퍽퍽살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안 줄 것도 아니었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아내 될 사람인 제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웠나 싶었어요. 조금 빈정이 상하긴 했지만 거기서 한번 또 참고 치킨무 껍데기를 까서 국물을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어요. 그이가 그런 저를 보더니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제 쪽으로 뛰어오더니 저를 확 밀치더라고요. 손에는 방금까지 뜯어먹던 닭다리를 쥔 채로요. 그이가 저를 밀치면서 팔꿈치를 싱크대에 부딪혀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런 저는 안중에도 없고 저한테 치킨무 국물을 왜 버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 미식가의 빙의에서는 치킨무 국물이 느끼할 때 얼마나 개운하고 맛있는 줄 아냐면서 한 소리를 하고 있길래 그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한마디를 했죠. 치킨무 국물 버린 거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닭다리를 혼자서 다 처먹은 것 하며 어차피 나는 퍽퍽살이 더 좋아서 닭다리는 관심도 없는데 고작 치킨무 국물 버린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랬어야만 했냐고요. 그이는 머쓱해졌는지 그제서야 저한테 사과를 했고 저도 놀라서 그런 거지 부딪힌 곳이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그냥 참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이는 제가 용서해줬다는 사실보다 제가 퍽퍽살 위주로 먹는다는 말이 더 기분이 좋았었나 봐요. 날개를 자기 접시에 덜더니 날개도 자기가 먹어도 되겠냐고 그제서야 물어보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고.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너 다 먹으라고 했죠. 그날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와 통화할 일이 생겨서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옛날에는 안 그랬고 저처럼 형제들한테 먹을 거 양보해주고 그런 아이였다고.
예비 신랑을 옹호해주더라고요. 형제들한테는 양보해주고 저한테는 왜 양보를 안 해주냐 되물었더니 그때 못 먹은 게 한이 돼서 그러는 것 같다고 저보고 이해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형제들한테 양보했다는 말에 그게 무슨 기분인지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더 꺼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참을 수 없는 사건이 그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때의 일을 되새기기만 하는데도 벌써 손이 바들바들 떨려오기 시작하네요. 집안 인테리어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 쪽에서 준비한 가구들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조금 게으름을 부렸나 뒷정리할 게 많이 남아있어서 저는 가게를 그날 직원에게 사정을 말해 하루를 아예 맡기고 일정을 정리했고 그이는 반차를 내고 점심 이후에 같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정리할 게 많아서 그냥 월차 전부 다 쓰면 안 되겠냐고 물어도 봤는데 그날 회사에서 점심으로 중국집에서 회식을 하기로 했다면서 공짜밥인데 먹고 와야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이가 중국집에서 음식을 싸온다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 그렇게 먹고 싶다니 그러라고 했죠. 그이를 출근시키고 아침 내내 정신없이 청소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조금 허기가 지더라고요. 냉장고에 뭐라도 있나 싶어서 열어봤는데 언제 사놓은 건지 편의점 김밥이 한 줄 있더라고요. 뭐 해먹기도 귀찮고 김밥이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 그걸 꺼내 먹었어요. 편의점 김밥이라 그런지 김밥 속은 거의 없고 김하고 밥밖에 없는 게 맛도 더럽게 없었습니다. 김밥은 꼬다리가 맛있는 법인데 도무지 물 없이는 넘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서 끄트머리 2개 남겨놓고 다 먹지도 못했네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생각보다 조금 늦게 그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일로 손에 검은 봉다리를 1개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저 혼자 집에서 점심도 못 먹었을 테니 당연히 저 먹으라고 제 점심을 포장해온 줄 알고 내심 기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이는 싱크대 옆에 제가 먹다 포기한 김밥을 보더니 돌변해서는 너가 이걸 왜 먹냐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살짝 겁이 나서 정리하고 나니까 허기가 져서 먹었다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없이 핸드폰으로 편의점을 검색하더니 여기 가서 당장 똑같은 걸로 다시 사오라고 하더군요. 집 근처에 똑같은 편의점이 있지만 집에서 꽤 떨어진 다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같은 이름의 편의점으로 가라고 하는 말에 뭐하러 거기까지 가야 하냐 물었더니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은 자기가 전날 마지막 남은 걸 사온 거니 여기에 가야 있을 거라고 하면서 입에 아주 개거품을 물면서 성질을 부리길래 저도 오만정이 떨어져서 제가 김밥을 왜 사오냐고 같이 화를 냈어요. 배고파서 김밥 좀 먹었기로서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딨냐고요. 한참을 그걸로 티격태격하다가 그이가 포기했는지 휙 하고 돌아서서는 그이가 들고 온 검은 봉지를 주섬주섬 열더라고요. 그 안에는 중국 음식이 아니고 웬 시장에서 파는 것 같은 떡볶이가 들어있었어요. 그이의 뒤에다 대고 떡볶이 사왔으면 그걸 먹으면 되는 걸 고작 김밥 한 줄 가지고 딴 사람도 아니고 결혼할 상대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성질을 내고 있으니 그이가 떡볶이 포장을 뜯더니 싱크대에 부어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그건 또 왜 버리냐고 화를 냈더니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이 떡볶이는 그 김밥과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고. 그런데 제가 그 김밥을 먹어버려서 자기의 하루를 망쳤다고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이에게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한바탕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한테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현관문을 부서져라 쾅 하고 닫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예비시모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저를 이해시키려고 별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고작 김밥 한 줄 가지고도 앞으로 평생을 함께 보낼 사람한테 저 지경으로 달려드는데 같이 살았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겠냐며 제 마음을 돌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지만 예비시댁은 그 일을 시켜서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아파트에 묶여있는 지들 돈 이야기부터 꺼내더군요. 제 사업장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던지 해서 그 돈은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 앞으로 저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벌써 이 이야기가 4년이나 지난 일이네요. 정말 여태껏 연애 한번 못 해본 게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안 좋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가 많이 남기는 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요즘같이 집값이 미쳐 날뛰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하나는 건지게 되었네요. 저는 능력 있는 여자니까 그런 놈 말고 저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늘이 저에게 그 사람을 보내준 게 아닐까요? 앞으로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도록 사연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저희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